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에 결혼할 사람은 다 결혼하고 이제 남은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을 찾아야 하는 30대 초반 무렵, 저는 오래 사귀던 남자친구와 끝내 성격 차이로 헤어지고 여기저기에서 들어오는 소개팅이나 선자리에 출석 도장을 찍듯 자주 나갔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평생 반려자를 찾는 일이니 신중해야겠지만 그때 제게는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두고 지켜볼 만한 마음의 여유나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어렸을 때부터 좋은 사람을 만나 제 가정을 꾸리는 게 가장 큰 인생의 꿈이었거든요. 다른 집 부모님들에 비해 사이가 좋은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저도 꼭 좋은 남편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와 잘 맞는 제 짝을 꼭 만나고 싶었죠. 제가 언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제 편을 들어줄 저만의 배우자를요. 그렇게 열심히 소개팅을 하고 다녔지만 막상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았어요.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 시시한 이야깃거리를 주고받으며 몇 번 만나다가 헤어지는 것도 이골이 날 지경이었죠. 그때 친한 친구가 최근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전 새로운 만남에 지쳐있을 때라 별로 나가고 싶은 기분은 안 들었지만 친구가 하도 추천을 하니 반쯤 포기하는 심정으로 나갔죠. 그런데 웬걸? 정말로 나쁘지 않은 남자가 나왔더라고요. 훤칠한 키에 뿔테 안경을 쓴 남자는 매너도 좋은 데다 생김새도 멀쩡하고 굉장히 잘 나가는 가구회사에 다닌다고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들으면 알 정도로 유명한 회사였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 괜한 호감이 생기더군요.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동네에서 가구점을 하시거든요. 가구를 직접 만들면서 일하셔서 벌이가 엄청 좋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빠처럼 자상한 남자를 만나고 싶었는데 아빠랑 비슷한 일을 한다고 하니 괜히 호감인 느낌. 그런데 느낌만이 아니었는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저는 그 사람에게 빠져들었어요. 석현이란 이름을 가진 남자는 알고 보니 대학교도 미대로 유명한 명문대를 졸업했고 외국으로 유학도 다녀왔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4번의 데이트 끝에 만나보기로 했고 그렇게 1년이 흘렀죠. 일반 회사를 다니는 석현 씨와 간호사로 3교대 근무를 하는 저는 쉬는 날이 많이 맞지 않아 다른 연인들처럼 자주 만나지 못했어요. 그게 퍽 아쉽기도 했지만 오히려 만날 때마다 애틋한 기분이 들어 전 좋더라고요. 여자친구가 간호사면 남자들이 마음고생 좀 한다 그러는데 석현 씨는 그런 티 하나 내지 않고 제게 본격적으로 다 맞춰줬어요. 나이트 근무인 날 데이트를 하면 병원까지 꼭 태워다 주고 가곤 했죠. 그래서인지 저도 점점 석현 씨에게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연애한 지 1주년이 되자 석현 씨가 저와 결혼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입이 근질근질 하더군요. 기념일 전날 석현 씨가 호텔을 잡아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날은 하필 이브닝 근무가 있어 퇴근이 늦는데 기다리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퇴근을 했어요. 석현 씨가 병원 앞으로 데리러 왔더라고요. 피곤한 몸을 끌고 차에 올라탔죠. 차 안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가 들어선 호텔에선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지민아, 나랑 결혼해 줄래? 석현 씨. 석현 씨가 제게 프로포즈를 준비했던 거예요. 바닥에 빨간 장미꽃잎이 널려있고 테이블 위에는 고급 제과점에서 사온 케이크와 반지 케이스가 놓여져 있었어요. 석현 씨가 반지 케이스를 꺼내와 뚜껑을 열고 반지를 끼워주었어요. 평범한 디자인의 숭근 반지였지만 제겐 웬만한 다이아 반지보다 더 빛나 보이더라고요. 좋아, 결혼하자 우리. 솔직히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땐 제가 여자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사실에 심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결혼 전에 여자가 남자에게 프로포즈 받는 게 그다지 흔한 문화도 아니었고 외국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말 그대로 영화 같은 일이었거든요. 가뜩이나 석현 씨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들 때였고
석현 씨도 저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던 때였는데 그런 이벤트가 생기니 눈이 횟가닥 돌아간 거죠. 그렇게 행복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된 상태에서 전 기분에 결혼을 수락해버렸어요. 자주 못 만나던 커플이었던 만큼 조금은 더 고민하고 지켜봤어야 했는데 차마 거기까진 생각이 못 미쳤던 거죠. 1년이면 꽤 오래 사귄 거라고 생각하며 한둘 남아있던 불안감마저 잠재워버렸어요. 사실 그 1년이 다른 커플들과 같은 1년은 아니었을 텐데 말이에요. 아무튼 그땐 나이도 나이인지라 눈앞에 결혼에만 급급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천천히 따져볼 생각을 하지 못한 거죠. 저는 곧바로 부모님께 프로포즈 소식을 전했고 부모님께선 조금 얼떨떨해 하셨다가도 금방 축하해 주셨어요. 매번 소개팅이나 선자리를 보러 다니며 우울해하던 저를 지켜봐 주셨던 부모님이라 그저 축하부터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배우자 고르는데 신중했던 네가 이렇게 빨리 마음을 열 정도면 그만큼 괜찮은 사람이겠지. 이 아빠만큼 좋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 친구도 가구 일을 한다고 하니 정감이 가는구나. 빠른 시일 내에 얼굴 한번 보자. 어떤 청년인지 궁금하네. 네, 얼른 날 잡아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부모님께도 좋은 반응을 얻고 나니 이유 모를 자신감이 생겨서 결혼 준비를 얼른 진행시키고 싶더라고요. 친구들에게도 나 드디어 간다 자랑도 많이 했고요. 친구들은 프로포즈 얘기를 듣고 많이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참 행복했던 것 같네요. 단란한 가정을 이루는 제 목표가 이대로 이루어지는 줄로만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치 않더라고요. 프로포즈를 받고 동네방네 나 결혼한다고 소문낸 저와 달리 오히려 프로포즈를 한 예비 남편 쪽은 언제 프로포즈를 했었냐는 듯 조용하기만 했어요. 처음엔 서로 다른 생활 패턴 때문에 연락이 되는 시간이 적다 보니 미뤄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기다렸죠. 그런데 기다린 지 한 달쯤 되니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저 석현 씨, 우리 결혼 얘기 말인데 나는 부모님한테 다 말씀드렸거든? 부모님이 석현 씨 만나고 싶어 하셔서 날짜 잡으려는데 어때? 어? 아, 그치. 슬슬 부모님들께도 인사드려야지. 결혼을 수락할 때 기뻐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 제가 적극적으로 묻자 약간 기피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어요. 거기서 살짝 기분이 상하긴 했지만 요새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고 했죠. 언제? 인사는 어느 쪽부터 드릴까? 우리 부모님한테는 말한 지 꽤 돼서 우리 부모님부터 만나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아? 순서가 중요한가? 시간 맞는 집부터 찾아가면 되지. 저희 부모님을 찾아뵙자는데 저렇게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대답하는 게 좀 짜증이 났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는데 싸우기 싫어서 이것도 겨우 참아 넘겼어요. 지금이야 제 앞이니까 저런다 쳐도 설마 부모님 앞에서 저럴까 싶었거든요. 대망의 저희 부모님을 찾아뵙는 날, 걱정했던 것과 달리 석현 씨는 바짝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내심 안심했죠. 부모님은 석현 씨를 환대해 주셨어요. 사위 될 사람이라 제대로 한 끼 만들어 먹이고 싶다며 엄마께서는 좀 무리를 하셔서 진수성찬을 차리셨죠. 저희 엄마가 음식 솜씨가 참 좋으셔서 저도 자부심을 갖고 석현 씨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어서 와요. 먼 길 오느라고 고생 많았지? 여기가 좀 경기도에서도 많이 외진 곳이라 찾아오기 어려웠을 텐데. 아닙니다. 가구 공장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공장은 외진 곳에 있을 수밖에 없죠. 혹시 저도 이따 구경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석현 씨의 말에 저희 가족은 짠 듯이 얼어버렸어요. 저는 순간 당황을 해서 석현 씨의 허벅지를 쿡쿡 찌르며 작게 속삭였어요. 석현 씨, 내가 언제 공장이라고 했어. 공방이라고 했지. 뭐? 순간 석현 씨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더라고요. 그걸 부모님도 못 보지 않으셨을 텐데 눈에 띄게 변하는 표정에 식은땀이 났어요. 뭔가 좀 착각을 했었나 보네. 우리 집은 공장이 아니고 작은 공방 하나 운영해. 엄마는 어색해진 분위기를 풀기 위해 애써 웃으며 식탁에 음식을 내오시는데 석현 씨는 고개를 돌려 저희 집을 둘러보기 바쁘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모님 집에 온 게 실감이 안 나고 신기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저희 엄마가 말을 거시는데도 그러고 있으니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께 보이지 않게 허리를 쿡쿡 찔렀어요. 뭐해? 엄마가 말씀하시잖아. 어? 아, 집 좀 보느라고. 죄송해요, 어머님. 아니야. 처음 와봐서 낯설어서 그런가 보네. 긴장하지 말고 우리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있어요. 엄마께선 긴장 풀라고 한 말이었는데 석현 씨가 갑자기 엄마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너무 노골적인 시선에 지켜보던 저와 아빠까지 당황했어요. 그러고는 중얼거리듯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아, 저희 집은 아니래서요. 석현 씨와 그동안 나눴던 대화를 통해 그쪽 집이 어느 정도 사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안이라는 건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굴 줄은 몰랐어요. 예비 남편을 제외하고 세 사람 사이에 싸늘한 기운이 돌았어요. 저도 순간 부끄러움에 열이 올라 얼굴이 화텄해졌지만 분위기를 바꾸고자 최대한 노력을 했죠. 내가 석현 씨 집을 안 가봐서 모르겠네. 나도 가면 이러려나? 제 어색한 웃음을 본 예비 남편이 그제서야 뭔가 깨달았는지 급히 둘러대더라고요. 문제는 둘러댄답시고 뱉은 말도 말 같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아, 제가 실수했나 봐요. 안 좋은 뜻은 아니었어요. 죄송해요. 저희 부모님께서 옛날부터 결혼할 사람 집은 잘 봐두라고 말씀해 주셔서 자세히 본다는 게 그만.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아직도 화가 나요. 어쩜 그렇게 사람이 예의도 눈치도 밥 말아먹은 건지. 하지만 전 그때 콩깍지가 거하게 쓰여 있어서 그랬는지 부모님께서 석현 씨를 나쁘게만 볼까봐 내심 노심초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까지 차가워진 분위기를 풀어보겠답시고 아무 말이나 했던 것 같아요. 그치, 결혼할 사람 집은 잘 봐둬야지. 나도 석현 씨네 집 가서 열심히 구경해야겠다. 말을 뱉고 나니 내가 무슨 말을 한 건가 싶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어진 뒤였죠. 어색하게 인사를 나눈 뒤 어머니께서 간단한 술상을 내오셨어요. 아빠는 예전부터 사위랑 술 한잔하는 게 로망이라고 하셨었거든요. 식사를 하는 동안 어느 정도 분위기가 누그러져서인지 아빠는 로망을 이룬다는 생각에 약간 들떠 보이셨어요. 야, 내가 드디어 우리 사위랑 술은 한잔 다 해보네. 사위가 생기면 꼭 해보고 싶었거든. 우리 지민이랑 이 사람은 술을 안 좋아해서. 기분 좋아 보이는 아버지를 보며 저도 괜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는데 석현 씨가 약간 정색을 하더군요. 아, 아버님, 저는 차를 가지고 와서 술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차는 대리기사 불러줄 테니까 그러지 말고 한잔해. 남자들끼리 한잔하면서 더 친해지고 하는 거지. 나를 너무 장인어른이라고 너무 그렇게 깍듯이 대하지 말고 친아버지 대하듯 편하게 하라고. 아유, 그래. 많이 취한다 싶으면 오늘 자고 가도 돼. 눈치 안 줄 테니까 편안하게 해요. 어머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제가 밖에서는 잠을 잘 못 자서요. 게다가 오늘 처음 배웠는데 잠까지 자고 가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술은 지민이도 잘 하니까 저는 지민이랑 드시는 거 보고 같이 대화 나누고 갈게요. 평소엔 술을 좋아해서 대리도 자주 부르던 사람이 저희 아빠가 권하는 술은 칼같이 거절하는데 좀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그래, 아빠. 싫다는 사람 주지 말고 나랑 둘이 마셔요.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특별히 딸이 마셔드릴게. 아이고, 네가 웬일이냐? 그래, 대신 우리 김서방 다음엔 차 두고 와서 꼭 한 잔 같이 하자고. 네, 그러시죠. 아빠를 서운하게 하지 않으려고 제가 술잔을 대신 집어들었어요. 사위는 한 잔도 입에 안 대고 저랑 아빠만 술잔을 기울이는 다소 이상한 상황이 연출이 됐죠. 그래도 막상 술자리가 시작되니 그다지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아빠도 어느 정도 술이 들어가시니 예비사위가 조금 편안해지신 건지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자네도 가구 일을 한다고 했지? 디자인 쪽인가? 네, 맞습니다. 와, 이거 신기하네. 나는 지금은 가구를 직접 만들고 다 하지만 젊었을 땐 디자인 위주로 했거든. 나도 젊을 때 고생 참 많이 했지. 고등학교도 안 나온 놈이 뭔가 해보겠다고 혼자 발로 뛰면서 공부하고 친구랑 사업해보겠다고 돈도 모으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 네?
아, 그러셨구나. 아빠가 말씀하시는 도중에 석현 씨가 눈에 띄게 당황을 하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이러나 했는데 아빠는 어떤 포인트인지 바로 알아채셨어요. 뭐, 고등학교 못 나온 거? 괜찮아. 우리 때는 다 그랬거든. 아, 저희 부모님은 다 대학을 나오셔서 몰랐습니다. 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그러고 보니 자네는 명문대를 나왔다고 했지? 부모님 닮아서 그런지 아주 두뇌가 명석하구만. 좋은 대학 나왔으면 대우도 다르겠네. 나 젊었을 때하고는 많이 다르겠어. 아빠는 태어난 척 말을 하셨지만 제 눈에는 다 보였어요. 약간 민망하고 당황해하고 계신다는 걸요. 하지만 더 어이없었던 건 확 달라진 예비 남편의 태도였어요. 저희 아빠께 저런 감정을 느끼게 만든 것도 괘씸한데 정작 본인이 더 실망했다는 듯 그때부터 아빠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군요. 결국 어느 시점부터는 아버지도 마음이 조금 상하셨는지 피곤하다며 술잔을 내려놓으셨어요. 저희 부모님께 드리러 온 첫인사는 그렇게 조금 안 좋은 분위기로 끝나버렸어요. 석현 씨, 도대체 그 태도는 뭐야? 내가 석현 씨 부모님 만날 때 그랬으면 좋겠어? 뭐? 내가 뭘 했다고 그래? 첫인사 드리러 온 건데 조금 살갑게 했으면 안 됐어? 평소에 나한테 하듯이만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우리 부모님이 석현 씨 눈치나 봐야겠어? 집 비교하는 얘기나 하고 우리 아버지 학력 이야기하는데 그 태도는 뭐야? 무슨 소리야? 당신은 당신 부모님 입장밖에 생각 안 해? 내 입장도 있잖아. 당신 본가가 이런 흥미진 경기도 외곽에 있는 주택인지도 난 몰랐고 아버님께서 대학 안 나온 건 더더욱 몰랐어. 나도 사람인데 좀 놀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나도 내 주변에선 이렇게 사는 분들 본 적 없어서 좀 많이 놀랐는데 당신 부모님 앞이라서 많이 참았어. 내색 안 하려고. 그래도 티가 났다는 건 유감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살아온 환경이 이렇게 다른데 안 놀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그래도 그 와중에도 나는 당신 속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당신 봐서 다 참았다고. 그럼 술은 왜 거절했는데? 당신 그렇게 술 좋아하는 거 내가 뻔히 다 아는데. 우리 아빠 사위랑 술자리 가는 게 꿈이셨는데 그 작은 소망 하나 들어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건 내가 이런 상태에서 술이라도 들어가서 말 실수하면 곤란해질까 봐 그런 거야. 내가 그 정도로 놀랐다고. 당신은 모르겠지만. 오히려 자기가 더 참았다고 언성을 높이며 뻔뻔하게 화내는 예비 남편을 보니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날은 저희가 연애한 뒤로 처음으로 대판 싸워본 날이었어요. 그때 느꼈죠. 아, 연애와 결혼은 정말 다른 거구나.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그제서야 와닿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말 그대로 그렇게 크게 싸워본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니 예비 남편 말에 수긍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결혼에 대한 열망이 너무 컸어서인지 그 일이 해프닝처럼 넘겨지더라고요. 그런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면 안 됐었는데 말이에요. 어딘가 찜찜했던 그 첫인사 이후 시간이 흘러 드디어 제가 석현 씨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날이 왔어요. 저는 앞선 인사 때문에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가에 가는 건 처음이었는데 그 사람의 자취방만 해도 주변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는 살기 좋은 동네에 쾌적한 신축 오피스텔이었기에 본가는 얼마나 더 삐까뻔쩍할까 싶었죠. 게다가 우리 부모님 댁 같은 평범한 주택조차도 처음 본다는 듯 굴었던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어느 정도 집에 사는지 차마 상상조차 되지 않더라고요. 친구들에게 속사정을 털어놓으면 부잣집에 시집가는 거냐며 부러워했지만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는 속이 새까맣게 탔어요. 혹시나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간호사 월급 모아 조금씩 사모은 고가 브랜드 옷과 명품 백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몄어요. 아까워서 사놓고 자주 못 입고 못 들던 것인데 뭐 편한 옷이 좋기도 했고요. 여튼 이날을 위해 산 것처럼 딱이더라고요. 선물도 바리바리 싸들고 갔어요. 격없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요. 꽃다발부터 해서 명품 화장품, 한우 세트까지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지민아, 뭘 그렇게 준비했어? 준비하느라 힘들었겠다. 양손 가득 선물 보따리를 들고 나타난 절 보고 그 사람도 놀랄 정도였죠. 생각과는 달리
석현 씨네 본가는 딱히 부자 동네도 아니고 그냥 서울 끄트머리에 있는 평범한 아파트더군요. 살짝 긴가민가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안은 다른가 싶었어요. 정말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안에 들어갔는데도 딱히 평수가 넓은 것도 아니고 집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평범한 아파트 그 자체라 솔직히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집 안을 살펴보던 그 사람의 눈빛이 무슨 서민 체험하는 부잣집 막내 아들 같은 눈빛이어서 더 그렇게 느꼈나 봐요. 아무튼 조금 김이 새더라고요. 이럴 거면 우리 집, 우리 가족에게 왜 그렇게 벽을 쳤나 싶었어요. 제가 보는 석현 씨네 집도 그다지 가정 환경이 크게 대단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가 지민이니? 이야기 많이 들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시선을 아래 위로 훑더라고요. 살짝 기분이 상할 뻔했는데 제가 너무 고가 브랜드로 바짝 꾸미고 와서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그 반응을 보니 괜히 힘을 빡 주고 왔나 후회도 되더라고요. 간호사들은 월급이 많다더니 정말인가 보네. 집은 그렇게 잘 살지 않는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 아, 일본 회사 다니는 분들에 비해 신입 초봉이 높은 편이긴 해요. 그만큼 사치스럽다고도 들었는데 진짠가 봐? 무슨 네 나이가 몇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명품을? 혀를 차시는데 얼굴이 화끈해지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머님은 검소하신 편인가? 컨셉을 잘못 잡았나 싶어 그 사람에게 도움의 눈빛을 청했는데 그 사람이 코웃음을 치더군요. 지민이 원래 아니래요. 오늘 저희 집 온다고 바짝 긴장해서 꾸민 거예요. 그래? 도와준답시고 한 말이었겠지만 묘하게 뉘앙스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여기 온다고 긴장해서 꾸민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걸 예비 남편 입으로 들으니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딱히 수긍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갑자기 질문 세례를 퍼부으시더군요. 그래, 아버지가 중졸이라며? 너는 간호사니까 대학은 나온 거지? 간호대는 전문대 아니니? 네, 전문대 맞아요. 아버지 학력부터 제 학력까지 조사하듯 모르시는데 너무 무례하고 황당하게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감정이 실려 살짝 대답이 차갑게 나가더군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선 뭘 그런 반응을 하냐는 듯 태연하게 구셨어요. 아, 우리 집안에 전문대 출신은 없어서 신기해서 물어봤어. 아, 네. 근데 아버지는 중졸인데 어떻게 그래도 가장 노릇은 잘 하셨나? 중졸인 거랑 가장 노릇이랑 어떤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무탈하게 잘 컸고 부모님 사이도 좋으시니 좋은 가장이신 것 같아요. 어머, 그래? 어머님도 중졸이셔? 어머님은 고등학교까지 나오셨어요. 뭐? 그럼 네가 니네 집에서 제일 가방끈이 긴 거야? 전문대가? 슬슬 짜증이 나더라고요. 분명 결혼 전 첫인사를 드리러 온 자리인데 제가 왜 여기서 제 부모님 학력 이야기를 줄줄 읊고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처음 뵌 자리에서 화를 낼 수는 없어서 가까스로 참고 있었죠. 어머님, 그런데 저는 오늘 어머님 아버님께 인사드리러 온 건데 왜 저희 부모님 학력 이야기를 모르시는지 솔직히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그게 저희 결혼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화를 참는다고 참았는데 할 말은 해야겠더군요. 그런데 할 말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감정이 실리긴 했어요. 그걸 느꼈는지 지켜만 보고 있던 아버님께서 한마디 거두셨어요. 아무래도 우리 석현이는 명문대 출신이니까 우리 집안이 학력을 많이 보기는 한다. 솔직히 요즘 세상에 중졸이나 전문대졸이 흔한 건 아니잖니. 우리도 마음 같아서는 석현이 똑같이 가방끈 긴 고학력자 집안에 장가 보내고 싶은데 그게 어디 사람 마음대로 되겠니? 그러다 보니 좀 꼬치꼬치 묻게 되는 게 있으니 네가 이해해라. 그래, 우리도 중졸은 처음 봐서 신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 아무리 그 시절 학교 다니기 어려웠다지만 적어도 고등학교는 졸업하거든. 혹시 아버님이 많이 어려우셨니? 네? 뭐 그런 걸 물어보세요. 무례하기 짝이 없는 질문에 정색부터 나오더군요. 예비 남편도 뭔가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어머님을 말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무슨 그런 질문을 하세요. 뭐,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못 물어볼 걸 물어봤냐? 어머님, 석현 씨랑 결혼하는 건 저예요.
저희 부모님이 아니라요. 저희 부모님에 대해 그렇게 캐물으시는 이유가 뭔가요? 솔직히 조금 불쾌해요. 어머머, 요즘 애들 무섭다더니 정말이네? 석현이 쟤는 저런 여자 안 데리고 올 줄 알았는데 세상에나. 얘, 너희 부모가 곧 너야. 어디 집안도 후달리는 게 좀 캐물었다고 발끈이야? 너도 네 부모가 네 약점인 줄은 아는 거냐? 뭐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왜 제 약점이에요? 저희 아버지요? 저한테 한 점 부끄러울 거 없이 자상하고 능력 있고 책임감 강한 아버지셨어요. 적어도 학력 가지고 그렇게 편견 가지고 약점 찾는 어머님 같은 분이 저는 부모로서 더 부끄러울 것 같은데요. 뭐야? 여보, 저 당돌한 년 좀 봐요. 김석현, 너 어디서 저런 드센년을 데려와서? 자식 새끼 잘 되라고 없는 살림 있는 살림 다 끌어다 열심히 공부 가르쳐봤자 다 소용없네. 집 잘 사는 명문대 다니는 여자 만나라고 명문대 보내놨더니 가난한 전문대 다니는 애를 데려오질 않나. 거기다가 애비는 충졸? 못 산다 내가. 내 명에 내가 못 살아. 엄마, 일단 진정 좀 하세요. 뭐? 진정은 무슨 진정? 둘 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쟤 당장 우리 집에서 끌어내. 나가자 지민아. 일단 나가자고. 예비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으시며 쓰러지는 신용을 했고 저는 그놈 손에 끌려 나왔어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저희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건 정말 못 참겠어서 화가 가라앉질 않더라고요. 제가 씩씩대고 있으니 석현 씨가 제 얼굴에 부채질을 해줬어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학력 이런 거에 편견이 좀 있으셔서. 내가 좋은 대학에 간 것도 어쩌면 어머니 덕분이거든. 학력 낮으면 인간 대접도 못 받는다면서 하도 잔소리 하셔서.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인간 대접 못 해주는 건 당신 어머님 같은 분들이나 그런 거지. 어떻게 내 앞에서 우리 부모님 욕을 해? 석현 씨도 알잖아. 내가 우리 부모님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지. 알지. 부모님 들먹이는 건 우리 엄마가 너무 심했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괜히 말을 전해서는 인사 다녀온 거 어땠냐고 하도 물어보시는 바람에. 아까 꼬치꼬치 묻는 거 봤지? 우리 엄마가 저래. 저러니까 나도 말 안 할 수가 없었어. 내가 잘못했어, 지민아. 화가 머리끝까지 나긴 했지만 제 편을 들어주면서 무조건적으로 사과하는 그 사람의 태도 덕분에 나중에는 화가 조금 누그러지더군요. 솔직히 그런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땐 이런 집에 시집가기 싫어서 당장 파혼이다 싶었는데 그 사람이 제 모든 짜증과 화를 다 받아주고 끝까지 사과하니 그래,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인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쉽사리 제 입에서 먼저 결혼 이야기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뒤로 결혼 진행을 다 중단하고 있었는데 예비 남편이 제 눈치를 살살 보며 결혼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길래 못 이긴 척 넘어가 줬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께는 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건 비밀로 했죠. 시댁은 어떻게 설득한 건지 시부모님 쪽도 잠잠하더군요. 어찌어찌 결혼 준비가 하나둘 되어갈 때쯤 피할 수 없는 상견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도저히 상견례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정말 이 결혼을 해야 되는 건가 고심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또다시 저를 설득했어요. 내가 우리 엄마한텐 혹여나 장인 장모님께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뒀어. 지민아, 걱정하지 말고 부모님들 때문에 이제 와서 헤어질 수는 없잖아. 너도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꾸미는 게 꿈이라며. 나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시댁에 사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면 우리 둘이 살 건데 이번 위기만 잘 넘어가자. 예비 남편의 설득 끝에 결국 상견례 일정이 잡혔어요. 부모님께서는 사돈을 처음 뵙는 자리라며 긴장하시면서도 들떠 보이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괜한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그 사람 말대로 오늘 위기만 잘 넘기면 시댁이야 경조사나 명절 때만 뵈러 가면 되니 참아보기로 했죠. 예비 남편이 시부모님께 단단히 경고를 했는지 시부모님께서는 사람 좋은 연기를 펼치시더군요. 보는 저도 하마터면 깜빡 속을 정도로요. 지난번에 따님을 만났는데 어찌나 야무지던지 어쩜 딸을 저렇게 똑부러지게 키우셨는지 감탄이 나오더라니까요. 별 말씀을. 석현이야말로 참 잘 키우셨죠. 그 들어가기 힘든 대학교도 다니고 만든 가구도 봤는데 재주가 보통 좋은 게 아니더군요. 석현이야 두말하면 입 아프죠. 저희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애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아낌없이 투자를 했다니까요. 저희 두 사람 청춘 갈아서 만든 게 우리 석현이에요. 세상에, 우리 지민이도 귀하게 키우긴 했지만 그렇게 귀하게 키운 아들 저희 사유 삼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네요. 아니에요. 듣자하니 아버님이 중학교까지만 나오셨다고 하던데 실은 저희 두 사람도 고등학교만 나왔거든요. 아시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사회에서 무시당하는지. 고등학교만 나와도 무시당하는데 중학교만 나오셨으면 어떠셨을지 참 고생길이 뻔하죠. 편견 가질 법도 한데 사돈을 믿고 여기까지 오신 안사돈도 대단하시고요. 네? 네, 저희 때는 지금처럼 대학을 다 가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서 특별히 흠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이 사람이 유난히 능력이 좋기도 했고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제 앞에서 굳이 사돈 기세워드릴 필요 없어요. 저희도 애들 결혼으로 인해 가족이 될 사이인데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그래야 저희도 친해지죠. 아니나 다를까 또 시작이네 싶어 눈이 뒤집히더군요. 어머님!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이자 되려 친정엄마가 깜짝 놀라며 제 팔을 꾹 잡아내리셨어요. 진정하려는 듯 고개를 젓는 행동에 가까스로 화를 삭혔어요. 아빠 눈치를 살폈는데 아빠는 오히려 별로 불쾌하지 않다는 듯 웃고 계시더군요. 사돈께서 하시는 말씀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 가방끈이 짧아서 우리 지민이 교육도 잘못 시켰을까 걱정이 되시는 모양인데 보시다시피 우리 지민이 아주 잘 커졌습니다. 전문적인 자기 일도 잘 찾아서 하고 있고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예요. 괜히 제 학력 때문에 지민이한테까지 편견을 가질까봐 걱정이 되는군요. 어머, 아니에요. 똑똑하고 잘 사는 집 애들만 주변에 널린 우리 석현이가 그중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데려온 여자인데 어련히 알아서 하겠죠. 할 말도 다 하고 애가 아주 똑소리 나던걸요. 저는 다만 우리 석현이 장인어른 되실 분이 어떤 분일지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죠? 말씀을 참 어렵게 하시네요. 제가 어떻게 하면 사돈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요? 이제야 말씀이 통하시네. 안 그래도 예단비 얘기 좀 물으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애가 좀 아까워서 그런데 얼마나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을 듣자니 기가 막혔어요. 옛날에야 예단이 필수였다지만 요즘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남자가 집을 해올 때나 저렇게 당당하게 물어볼 수나 있는 거지. 요즘 집값도 장난이 아닌데 남자가 혼자 집을 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석현 씨도 예외는 아니었거든요. 집값을 반반 부담하기로 해서 예단은 생각하기로 했었는데 시어머니는 모르고 있는 눈치였어요. 제가 석현 씨에게 이 모양으로 안 하기로 했잖아 하고 눈치를 줬는데 고개를 획 돌리더라고요. 그때서야 와, 이 자식 봐라 싶었죠. 사돈께서 대충 어느 정도 원하시는지 감이 안 오네요. 애들끼리는 생각했다고 들었거든요. 원하시는 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섭섭지 않게 맞춰보겠습니다. 어머, 가능하시겠어요? 저희는 1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뭐라고요? 사돈, 동이 지나치십니다. 농이라뇨? 진심인데. 딱히 결혼에 보태주시는 것도 없다 들었는데 1억 정도는 해주셔야지 않아요? 지민이 귀하게 키우셨다면서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집값도 반반하는데 예단비만 1억이 말이 됩니까? 그런 거액을 요구하실 거면 집을 해오고 말씀을 하셔야죠. 어머, 우리 애 좋은 대학 보내는데 다 투자해서 저희는 돈이 없네요. 지민이한텐 딱히 투자 많이 하신 것 같지도 않은데 못 배우셨으면 딸을 위해 그 정도 돈은 모아놓으셨어야죠. 아버지께서는 저를 위해 끝까지 젠틀하게 대하시려고 노력하셨지만 점점 도를 넘는 시어머니 행동에 마침내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사돈, 저희도 지민이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말은 너무 무례하신 것 같네요. 제가 사돈께 그런 말을 들을 이유 없습니다. 어머 세상에, 누가 상견례 자리에서 이렇게 언성을 높여요? 충조란이랄까봐. 우리 석현이 장인어른 되실 분이 이렇게 격이 떨어져서야 어디 가서 이렇게 가방끈 짧은 티 내시면 우리 석현이가 곤란해요, 사돈. 어머님,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결국 못 참고 벌떡 일어서자 엄마가 황급히 저를 끌어다 앉히셨어요. 엄마의 만류에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결혼을 파토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빠가 저를 엄한 얼굴로 바라보셨어요.
누구보다 화가 난 건 아빠이실 텐데 제가 거기서 더 화를 내기가 힘들더라고요. 지민아, 넌 가만히 있어. 사돈께서 석현이를 귀하게 키우신 만큼 저희도 우리 지민이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민이 앞에서 저와 우리 가족을 욕보이시다니 참 곤란하군요. 그럼 제가 저렇게 가정교육 못 받은 티를 내는데 그걸 부모 탓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안 그래도 온 가족이 다 가방끈 짧아서 찜찜해 죽겠는데 저렇게 버르장머리까지 없으니?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사돈. 방금 하신 말씀 다 취소하시고 사과해 주시죠. 더 늦기 전에. 내가 뭘 했다고? 여보, 내가 못할 말 했어? 못할 말한 건 아니지. 봐요, 석현 아빠도 그렇게 생각한다잖아. 시아버지까지 합세해서 난리를 치는 통에 화가 나실 대로 나신 아빠가 지갑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식탁에 던지셨어요. 그걸 본 순간 시댁은 눈이 휘둥그레졌죠.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들으면 다 알 법한 가구회사의 로고가 박힌 명함이었어요. 거기 적힌 직함과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죠. 대표 이훈영? 회사 대표명에 아빠 성함이 적혀 있었어요. 석현 씨마저 깜짝 놀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명함을 다시 살펴봤죠. 저희들 중 태어난 건 저희 식구뿐이었어요. 네, 제가 그 회사 창업자인 이훈영입니다. 뭐라고요? 창업자? 이게 무슨 소리야? 사돈이 이 회사 대표였다고? 지금은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겼지만 여전히 제 회사입니다. 현재 그 회사의 가장 시그니처인 가구 문양을 제가 디자인하면서 회사가 성장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봤자 사돈께서 뭘 하실 수 있는데요? 은퇴한 지 오래 아니에요? 제가 창업자이다 보니 구식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죠. 그래서요, 그게 저희 석현이랑 무슨 상관이죠? 한때 같은 계열 큰 회사 대표였다고 지금 저희한테 유세라도 부리시려는 건가요? 유세라면 유세겠지만 제가 이 회사의 대표였다는 게 무슨 뜻인지 석현이는 아마 알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소박하게 가구 공방을 하면서 한적하게 살 곳을 찾아다닐 때 찾은 곳이기도 하고요. 서울 집을 두고 거기서 거주 중인 건 저희 부부 둘 다 쉬고 싶어서였습니다. 석현 군이 집으로 와서 많이 실망했나 보더군요. 예단이요? 집이요? 까짓 건 물론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됨됨이가 되어야 말이죠. 이제까지 지켜본 석현 군과 그 집이 그 됨됨이라는 게 안 돼 있는 것 같아 지켜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모두의 눈이 석현 씨에게로 향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석현 씨 얼굴이 터질 듯 붉어졌더라고요. 엄마, 저긴 저희 회사 본사예요. 제가 다니는 곳이 장인어른 회사의 자회사고요. 뭐야?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가 창업할 때부터 학력차별은 경계하고 능력 위주로 사람을 뽑는 주의라 이렇게 학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집안에서 큰 청년이 과연 우리 회사에 걸맞은 인재인지 심히 염려가 되네요. 지금 협박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구계가 참 좁아요. 창업하면서 만난 인맥도 꽤 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상황이 맞닥뜨려지니 솔직한 심정으론 석현 군에게 좋은 생각이 들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아빠가 차분하게 말씀을 이어가실 때마다 울그락불그락해지는 두 분 표정이 참 볼만하더군요. 가구일에 야망이 엄청난 석현 씨마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무지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제발 넓은 아량을 베풀어 용서해 주세요. 아버님, 아니 장인어른, 저 장인어른 사위잖아요. 한 번만 저희 부모님 용서해 주세요. 네? 예, 석현아, 너 지금 누구한테 무릎을 꿇는 거야? 엄마 아빠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엄만 조용히 좀 있어.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내 인생 망칠 거야? 명함 한 장에 그토록 끈끈하던 가족에도 박살이 나더군요. 그 모습이 참 추해서 넌덜머리가 나면서도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전에 실체를 알게 된 거니까요. 저희 지민이 보고 버릇이 없네 어쩌네 하시더니 되게 아드님도 만만치 않군요. 장인어른. 누가 네 장인어른이야? 니네 부모님만 잘못인 줄 알아? 너도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온다는 놈이 예의는 밥 말아먹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다신 안 그러겠습니다.
물 건너갔어. 나는 내 귀한 딸, 너 같은 놈, 너네 부모 같은 사람이 사는 집에 절대 시집 못 보내. 지민아, 너도 이 결혼 생각 접어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당연하죠, 아빠. 저도 억지로 결혼하라고 하셔도 싫어요. 오만 정이 다 떨어져서. 장인어른, 결혼 무산된다고 해도 저 정말로 잘리게 하진 않으실 거죠? 네? 자네는 자네 부모님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명문대에 능력도 좋으니 나쁜 소문에도 알아서 실력으로 살아남을 거라 믿네. 장인어른, 아유 사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저 저희 아들이 혹시나 이상한 집에 장가가는 걸까봐 걱정이 돼서 제가 과했습니다. 네? 저희 아들은 아무 잘못 없으니 한 번만 봐주세요. 예비 남편이 무릎 꿇고 기는 모습을 가슴 무너지는 모습으로 지켜만 보던 시어머니께서도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단호한 얼굴로 저와 엄마에게 일어나라고 했죠. 아빠는 저와 엄마를 먼저 내보낸 뒤 식당 문을 나서기 전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남기셨죠. 좋은 날 신기한 인연을 축복하고자 가지고 온 명함인데 이렇게 쓸 줄은 미처 몰랐군요. 꼭 아드님과 어울리는 새 인연을 찾길 바랍니다. 문은 굳게 닫혔고 그 뒤로 다시 그 파렴치한 집안 사람들을 만날 일이 없었어요. 석현 씨에겐 계속 연락이 왔지만 헤어지자 통보한 뒤 차단을 했어요. 몇 달 뒤 파혼한 전 남자친구가 자기 정말로 잘렸다고 술을 진탕 먹고는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서 울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난 아빠가 썩 꺼지라고 욕을 한바탕 해주고 나서야 완전히 인연이 끊어졌어요. 아주 지 잘난 맛에 살 땐 언제고 다 잃고 추하게 비는 모습을 보니 정말 없던 정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사람과 내 평생을 약속할 뻔했더니 눈앞이 아찔하더라니까요. 역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짝이 될 사람은 길게 두고 봐야 하나 봐요. 꼭 상대방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길게 두고 봐야 하나 봐요. 모든 일이 그렇듯 항상 신중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